네, 이번에는 2025년 4월 달에 나온 ITQ 파워포인트 B형 6번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번 슬라이드는 다음과 같이 출력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시작 전에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스마트 아트가 두 가지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받으시면 흑백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빛나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런 도형은 스마트 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아트가 출제가 되고요. 또 다 검정색인데 글자색이 흰색이 들어오는 도형이 있습니다. 또 좌우 대칭이 주로 도형의 회전값인데 보시면 상하 대칭으로 들어오는 도형도 있습니다. 상하 대칭으로 들어오는 도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텍스트 상자를 올려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연결선 들어옵니다. 연결선을 이용해서 서로 도형과 도형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또 도형 모양이 변형되는 게 있습니다. 변형되는 도형 찾아서 그림과 같이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끝으로 이렇게 선의 모양이 파선의 형태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파선의 형태의 선 굵기와 대시 모양을 바꿔주시고요. 자, 왼쪽에 1번, 오른쪽 2번 그룹 번호가 써 있는데 한쪽 그룹이 끝나면,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도형 서식에 가서 그룹 후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또 스마트 아트는 먼저 나온 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순서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만화라는 스타일을 적용할 거고 두 번째는 스마트 아트는 광택 처리라는 스타일을 적용할 겁니다. 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똑같은 도형, 가장 아래쪽에서 삽입, 도형, 대각선 방향이 잘렸죠. 예, 사각형 그룹에서 클릭 드래그 하나를 그려줄 거고요. 자, 이때 노란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잘린 부분을 조금 좁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수평 나란히 복사를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파선이 적용이 됐죠? 아까와 동일합니다. 도형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메뉴, 쉐이프 형식 혹은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다섯 번째 1과 2분의 1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 대시에 오셔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파선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형은 좌우가 바뀌었네요. 오른쪽 끝에 있는 회전 도구 이용해서 좌우 대칭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순서대로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에 가서 순서도에 있는 도형을 찾겠습니다. 자, 순서도 두 번째 줄의 끝에 있는 도형 찾아서 비슷하게 배치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도형, 삽입의 도형에 가서 한쪽이 잘린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의 도형, 두 번째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려줄 거고요. 여기는 이따가 글자가 흰색이 들어오니까요. 색깔을 조금 진한 색으로 표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삽입의 도형 순서도에 가서 요 20대, 30대는 순서도 끝에 있는 화면 표시라는 도형입니다. 자, 화면 표시 도형 하나 그려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하나 더 그려주시고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 양쪽 잘린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의 네 번째 도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하나를 그려주고 자, 이 도형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쪽으로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도형은 상하 대칭을 해야 되겠네요. 오른쪽 회전에 가서 상하 대칭을 눌렀습니다. 상하 대칭을 한 경우에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삽입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별도로 내용을 미리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31.8%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삽입의 도형에 와서 경제. 한쪽이 둥글게 구부러졌네요.
사각형 그룹에서 똑같은 도형을 찾아서 이번에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어줄 거고요. 오른쪽 곡선이 조금 두껍게 들어왔기 때문에 노란 동그라미를 왼쪽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삽입의 도형, 기본 도형에서 칠각형 밑에 있는 배지 도형을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 순서도에 가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문서라는 도형을 찾아서 그려주시고, 자, 이번에 기본 도형에서 십자 모양을 클릭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도형은 다 완성이 됐고요. 왼쪽에 연결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 각이 져 있고 꺾인 양쪽 화살표 클릭을 해서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회색 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회색 점이 나왔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두 번째 도형의 회색 점, 바로 그 위에다가 놓아주시면 되고요.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은 그리자마자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의 두께가 너무 얇기 때문에 두께는 다섯 번째 있는 1과 2분의 1 선택을 해주시고 한 번 더 들어와서 도형 윤곽선 화살표 모양을 똑같은 모양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저는 클릭 드래그해서 글꼴을 미리 지정할 거고 그룹의 애니메이션까지 다 하겠습니다. 자, 글꼴은 도듬의 18포인트, 메뉴 홈에 와서 도듬, 그리고 글씨 크기 18포인트에 글자색 전체를 검은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도형만 선택해서 하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글자 쓸 때 그때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범위를 다 잡아줄 거고요. 이 텍스트 상자 때문에 가운데 맞춤까지 한 번 더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도형 서식. 자, 여기서는 도형 서식인데 여러분들 집에서는 또 쉐이프 형식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쉐이프 형식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그룹파에 오셔서 그룹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요. 닦아내기 왼쪽입니다. 메뉴 애니메이션에 가서 닦아내기를 눌러주시고 가운데 효과 옵션을 왼쪽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 번씩 도형을 클릭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자, 공간이 좁을 때는 넓혀주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오른쪽에 크기 및 속성, 그리고 텍스트 상자에 가서 도형의 텍스트 매치의 체크를 빼주셔도 됩니다. 자, 도형을 선택해서 자, 내용을 모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클릭해서 내용, 자, 그럼 왼쪽 그룹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애니메이션 가서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타나면 왼쪽의 첫 번째 그룹은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릴 거고 스마트 아트 두 개, 모양이 하나 변형됐고요. 여기는 글자색이 또 하얀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삽입의 도형. 아까 순서도에 그렸던 이 도형하고 똑같네요. 만약 똑같은 도형이 나왔을 때는 왼쪽에 있는 도형 그렸을 때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클릭해서 회전 좌우 대칭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삽입의 도형에 블록 화살표에 있는 두 번째 줄 오각형을 이렇게 짧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마트 아트를 가져와 볼게요. 삽입의 가운데 스마트 아트를 눌러주시고요. 똑같은 모양을 찾아보셔야 되겠죠? 밑으로 쭉 내려서 비슷하게 생긴 도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행렬형에 제목 있는 행렬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크기를 조절하라고 말씀드렸죠? 크기 조절을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가장자리 테두리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두리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되면 아까 공통으로 글꼴을 미리 지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듬의 18포인트가 아까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글자 색상이 동일합니다. 따로 글자 색을 바꾸진 않을 거고요. 스마트 아트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아까 여기서도 아까 만화라는 효과가 있었죠? 3차원 효과 중에 세 번째 있는 만화라는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때 색깔을 바꾸려고 색 변경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삽입의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곡선이 조금 더 깊게 들어왔네요. 노란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 가서 바로 이런 도형이요. 이런 도형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요 도형 보이시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우리는 왼쪽, 오른쪽이 길게 빠졌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도형이 나왔네요. 설명선 왼쪽, 오른쪽 화살표, 클릭,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을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노란 동그라미 왼쪽으로 살짝 당겨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노란 동그라미, 여기를 클릭해서 위쪽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에 가서 아래쪽으로 빠져 있는 요 순서도 도형. 자, 순서도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요 비슷한 도형을 찾아서 이렇게 맞춰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는 또 글자 색이 흰색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를 어두운 컬러로 미리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하나 남은 스마트 아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의 스마트 아트에 들어오셔서 비슷한 모양을 찾아보겠습니다. 프로세서형에서 연속 블록 프로세서형. 네, 찾아서 클릭해 주시는데 도형의 개수가 안 맞죠. 그래서 도형 하나를 선택하고 딜리트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주시고요. 가장자리 테두리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텍스트 상자나 이런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자리 테두리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홈에 가서 도형과 스마트 아트는 다르죠. 그래서 스마트 아트 글꼴을 미리 따로 도듬의 18포인트, 또 글자는 검은색이네요. 검은색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요. 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아까 광택 처리라는 스타일을 하라고 했죠. 자, 스마트 아트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도구 디자인에 와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광택 처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개체가 다 그려졌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두 드래그해서 다시 한번 도형 포함해서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을 찍어 놓을 거고요. 요 도형은 따로 입력 전에 글자를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 드래그해서 다시 그룹을 해줄게요. 그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있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알파벳 G, 컨트롤 G를 누르셔서 그룹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메뉴, 도형 서식 또는 쉐이프 형식에 오셔서 그룹화의 그룹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주시고요. 애니메이션은 그룹 후에 바운드라는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지금은 다 안 보이죠? 제가 창을 조금 넓게 하면 보일 것 같아요. 끝에 있는 나타내기 효과의 바운드를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시간이 여유 있게 남은 경우에만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요, 도형을 그리고 그 안에 글자까지 넣고 글자 속성까지 모두 들어와야 점수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이 되는 분들은 저처럼 도형을 다 그리고 나중에 내용을 쓰시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도형의 글자까지 그리고 속성까지 하나를 완성하더라도 이렇게 속성을 모두 지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 하나씩 내용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텍스트 상자를 펼쳐서 쓰면 더 편하겠죠? 예, 여기 맨 위에다가 경제, 가운데 글씨를 써주고, 여기 30대,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펼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을 선택해서, 자, 여기는 스마트 아트. 자, 그리고 도형 선택해서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완성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에 오셔서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룹, 2번 그룹.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2025년 4월 달에 출제됐던 ITQ 파워포인트 A형 6번 슬라이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는 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배치해 주시고 왼쪽 세부 조건에 있는 내용처럼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림을 보고 작성을 시작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삽입의 도형 들어오시고요. 사각형 그룹에서 똑같은 모양의 도형을 찾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오른쪽으로 수평 나란히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한쪽의 도형의 방향이 바뀌었죠. 왼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회전이 보이실 겁니다. 이때 메뉴는 도형 서식 또는 쉐이프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 끝에 있는 거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회전을 눌러서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파선이 나왔죠. 네, 도형을 선택하시고 도형 서식, 쉐이프 형식에 오셔서 두 번째 도형 윤곽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다섯 번째 있는 1과 2분의 1 이렇게 두께를 살짝 키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에 가서 대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파선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빨리 찾아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서 가장 위쪽에 있는 도형은 별 및 현수막에 있습니다. 두루마리 모양을 선택해서 비슷하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형, 삽입의 그림. 기본 도형에 있는 평행사변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클릭 드래그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수평 나란히 오른쪽으로 복사해 주십니다. 이때 이 도형의 방향이 잘못됐죠?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전에 와서 좌우 대칭을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는 포인트가 8개인 별이 들어 있습니다. 메뉴 삽입, 도형에 오셔서 별미 현수막에 포인트가 8개인 별을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 부분에 보시면 양쪽 끝이 반원의 형태를 갖고 있죠. 삽입의 도형에 들어오시면 비슷한 도형이 순서도에도 있습니다. 순서도에 있는 도형을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삽입의 도형에 사각형 그룹의 두 번째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노란색 점 보이시죠?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모양을 변형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정 온도 삽입에 도형에 들어올 거고, 양쪽 대각선 부분이 둥근 모양이죠? 사각형 그룹의 끝에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비슷한 너비로 그려주시고요. 이때 곡선이 조금 더 보여야 될 때는 노란색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효율 가전. 자, 이 친구도 메뉴 삽입 도형 사각형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사각형의 다섯 번째 도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너비로 그려주시고 똑같이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노란 점을 왼쪽 방향으로 당겨서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디지털 줄이기 삽입의 도형에 블록 화살표 두 번째 줄 가운데 있는 오각형 화살표를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의 너비와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의 별미 현수막에서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있는 리본을 클릭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때 내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용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여기 왼쪽에 보시면 노란 동그라미 있죠? 클릭해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회전점이 있습니다. 회전 도구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삽입의 도형, 아래쪽 도형은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이 도형을 그대로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아래쪽으로 수직 나란히 복사를 하겠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좌우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 한번 해주시고 요 위쪽에 있는 도형은 위아래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전에 가서 상하 대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상하 대칭된 도형은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텍스트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하 대칭된 도형 위에다가 삽입의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미리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결선만 그려주시면 요 왼쪽 파트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메뉴 삽입에 도형에 들어오시고 선에서 각이 있고 양쪽 끝에 점이 있는 요 꺾인 화살표, 양쪽 꺾인 화살표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여기 자세히 도형에 갖다 대시면 회색 점이 보이실 거예요. 회색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연결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선을 그리고 나면 반드시 선의 색깔부터 바꿔주세요. 위에 도형 서식에 올라와서 도형 윤곽선 색상을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윤곽선의 두께와 화살표 모양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도형 윤곽선의 두께는 아까 파선에서 했던 것처럼 1과 2분의 1 이와 같이 변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윤곽선의 맨 밑에 있는 화살표에 들어오셔서 모양을 양쪽 끝 동그란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이 잘 안 되실 때는 뗐다가 다시 연결 이렇게 또 뗐다가 다시 연결 이런 식으로 계속 떼었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왼쪽 그룹은 글자를 뺀 나머지가 다 완성이 됐죠? 글자는 나중에 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6번 슬라이드는 도둠의 18, 그리고 글자가 검은색으로 들어왔고요. 일부 글자가 흰색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미리 세팅을 해 놓을게요. 자, 마우스로 왼쪽 그룹을 모두 다 클릭 드래그 할 거고요. 메뉴 홈에 오셔서 글꼴 그룹, 글꼴을 도둠에 18포인트 잡아주시고요. 글자 색은 일단 전체 다 검은색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중간에 텍스트 상자를 넣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운데 맞춤까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글자가 흰색이 들어오죠. 색상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도형 채우기를 어두운 계열을 넣어놓고 메뉴 홈에 와서 글자 색을 흰색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도형 하나하나 선택해서 내용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첫 번째 그룹과
네,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룹과 애니메이션 효과. 여기서 애니메이션은 닦아내기 왼쪽에서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1번 그룹이기 때문에 1번 그룹에 대한 도형 편집, 요 세부 조건을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 왼쪽에 있는 1번 그룹 다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메뉴 위에 도형 서식 혹은 쉐이프 형식으로 적혀져 있죠. 맨 끝에 있는 메뉴를 눌러서 오른쪽에 그룹의 그룹을 눌러서 하나의 객체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애니메이션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은 닦아내기를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운데 효과 옵션에 오셔서 방향을 왼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도형을 그룹화한 후 애니메이션 효과를 닦아내기 왼쪽에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용을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도형이 선택됐는지 한번 보시고요. 내용을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자, 클릭을 하고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그룹은 완성이 됐고요. 이번엔 두 번째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에는 보시면 스마트 아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도형들은 스마트 아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흑백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보시면 도형에 똑같은 게 없죠. 요 두 개는 스마트 아트 디자인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도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서 자, 이번에도 별미 현수막에 두루마리 모양을 선택을 해서 클릭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때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도 맨 끝에 있는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마트 아트입니다. 메뉴 삽입. 삽입에 오시면 영어로 스마트 아트라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를 선택해서 비슷한 모양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만 쭉 한번 풀어보시면 시험 볼 때 충분히 똑같이 빠르게 찾아서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선형이라는 도구, 이 문제는 선형 변형이라는 요 스마트 아트가 출제가 됐네요. 자,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왼쪽에 텍스트 입력, 이 입력창을 이용해서 입력하셔도 되는데 필요가 없을 때는 창을 닫아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스마트 아트가 나오면 도형의 개수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시고요. 도형이 부족할 때는 왼쪽 상단에 도형 추가 눌러주시고요. 필요가 없을 때는 도형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스마트 아트가 나오면 크기 조절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바깥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살짝 줄여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랑 배치를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아트 역시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입니다. 이때 이 스마트 아트에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 나온 스마트 아트가 요 첫 번째 디자인 효과고 두 번째 나온 스마트 아트는 두 번째 나온 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만화라는 디자인이고 끝에 거는 광택 처리가 나왔네요. 자, 적용해 볼게요. 스마트 아트가 들어있는 개체 선택해 주시고 메뉴 홈에 와서 글꼴을 도둠에 18포인트 변경했고요. 글자 색이 검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아트를 찍었을 때 나오는 도구가 있죠.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오셔서 오른쪽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만화라는 것을 찾아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3차원의 세 번째 만화라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찾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도형을 직접 클릭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화살표 누르셔서 텍스트 상자에 직접 써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삽입의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먼저 아래에다가 그려주시고 왼쪽에 삽입의 도형, 블록 화살표 두 번째 줄에 있는 오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친환경 제품은 비슷한 도형을 일단 찾으셔야 되겠죠? 양쪽이 화살표 모양이고 가운데는 사각형입니다. 블록 화살표에서 저는 이 도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블록 화살표에서 안쪽에 폭이 작은 요 다섯 번째 도형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화살표고요. 자, 여기 폭을 좀 줄여주고 요렇게 맞춰주시면 비슷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글자가 또 하얀색으로 들어오네요. 저는 식별할 수 있도록 도형 채우기 색깔을 조금 어둡게 일단 지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재활용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오셔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슷한 형태를 찾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설명선에 있는 화살표. 자, 요 도형을 클릭을 해서 옆에다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노란 동그라미 보이시죠? 예, 요거로 이제 모양을 변형시켜 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목 부분을 이렇게 살짝 밑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를 이렇게 당겨 줄 거고요. 왼쪽으로.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노란 동그라미를 위쪽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왼쪽에 있는 요 밑에 노란색 도형을 이렇게 빼서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 동그라미를 이용하시면 비슷한 형태를 만드실 수 있어요. 모양 변형되는 도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삽입의 스마트 아트 가서 이제 마지막 스마트 아트 도형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로세스형에서 첫 번째 기본 프로세스형을 선택을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도형의 개수가 맞지 않죠? 저는 끝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로 지워줄 거고요.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옮기시거나 스마트 아트를 옮기실 때 이렇게 가장자리 테두리 보이시죠? 테두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도 홈에 가서 글꼴을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도듬의 18포인트 했고요. 글자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도 한 번 더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마트 아트에는 아까 강택 처리라는 디자인을 적용하라고 했죠. 자,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시고 위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메뉴에 가서 광택 처리를 찾겠습니다. 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가서 광택 처리라는 디자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폭이라든가 높이 같은 것들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왼쪽 그룹에서 했던 것처럼 오른쪽도 다시 한번 전체 글꼴.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스마트 아트 글꼴만 했고요. 도형에는 글꼴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체 클릭 드래그 오른쪽에서 범위 지정했고요. 이때 슬라이드 번호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홈 메뉴에 와서 도듬의 18포인트에 기본 글자색은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요 진한 색으로 표시해 놓은 도형에는 글자가 하얀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다시 한번 맞춰줄 거고요. 넓게 드래그해서 이제 그룹과 애니메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을 모두 선택해서 맨 끝에 도형 서식 또는 쉐이프 형식 메뉴 이용해서 오른쪽 그룹하에 그룹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애니메이션은 요 2번에 대한 그룹인 거죠. 2번의 그룹. 네, 그룹이 끝나면 애니메이션 효과는 바운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에 가서 나타내기 효과 중에 맨 끝에 있는 바운드를 지정합니다. 나타내기의 바운드. 네, 애니메이션 적용했고요. 그러면 순서가 왼쪽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1번이고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2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애니메이션은 1번 그룹 후에 2번 그룹이 실행돼야 된다라고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둘 다 하고 나오실 때는 이렇게 순서를 맞춰주시고 시간이 부족해서 한쪽 그룹만 했다면 순서에 상관없이 애니메이션까지 적용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클릭을 해서 내용을 채워볼게요. 탄소 중립, 실천에 자, 클릭해서 대중교통. 이때 그냥 엔터를 치면 간격이 조금 넓죠? 그래서 Shift 엔터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Shift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폭이 좁기 때문에 그냥 쓰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Shift 엔터 영수증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폭이 조금 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너비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같이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도형 4개를 선택해 주시고 양쪽 끝에 있는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같이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클릭을 해서 다회용기. 자, 여기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재활용. 자, 이때 여기도 좀 폭이 좁죠? 자, 만약 내가 도형 크기를 조절했는데도 잘 안 된다. 이럴 때는요. 만약 저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줄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맨 끝에 있는 크기 및 속성에 텍스트 상자에 들어가셔서요. 도형 배치, 도형의 텍스트 배치 이 부분의 체크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더 이상 폭을 넓히기가 어려울 때는 도형의 텍스트 배치, 바로 이 부분에 체크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스마트 아트도 내용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폭이 좁으면 다시 너비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네요.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실행해 볼게요. 메뉴 애니메이션에 가서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6번 슬라이드 10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